업데이트가 위험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업데이트 시에 전원이 꺼지는 게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매장에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신사에 돼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휴대폰 매장을 3군데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업데이트 시에 전원이 꺼지는데 이거 안전하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저희 고객님 한 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 아버님이신데 매장에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밤에 전화기가 한번 꺼졌다 켜졌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가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늘 만보기 하나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거 밤에 전원이 한번 나갔다 왔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내 앱이 정상적으로 그 다음부터 내가 늘 쓰던 앱인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안전점검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밤새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이제 더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는 앱 중에 하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아버님이 해킹된 게 아니냐, 혹시 내가 피해 입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업데이트 중에 전원이 꺼지는 게 위험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업데이트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업데이트는 사실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삼성 회사에서 우리에게 업데이트 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운데, 문제는 전원이 꺼진다는 거예요. 전원이 꺼진다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보통 이 업데이트가요 모두 잠든 밤에 많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업데이트 알림에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삼성이 업데이트할 때 물어봅니다. 언제 업데이트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새벽 시간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 가능한 시간, 그리고 장소에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가 위험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업데이트 시에 전원이 꺼지는 게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낯선 앱이 설치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통신사 명예도용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명예도용 방지 서비스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최근 로그인 기록을 한번 봐야 돼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토스 로그인 기록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업데이트해도 안전합니다. 밤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집 청소하거나 뭐 요리하거나 환기시키거나 할 때는 문을 마음대로 열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마 대부분 그럴 텐데, 보통 밤에는 문 열고 자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잘 텐데. 마찬가지로 내가 통제할 수 있거나 내가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업데이트 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전원이 나가거나 업데이트 되는 게 이 시점에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질문도 왔었어요. 이분은 문자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리점에서 유심을 주지 않아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심이 다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리점에서 통신사 회수 정책에 따라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보통 유심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조치, 혹은 뭐 분실 도난, 유심 관리 목적일 텐데, 일부 매장에서 절차를 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심은 고객 명의의 소유물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반환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유심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뭐 고객센터나 민원 통해서도 회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SK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유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고, 일부 지점은 유심을 파기하거나 회수하도록 권고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매장에서 영업 행위를 위해서 기존의 폰을 가지고 갔을 때
폰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안내를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타사유심 인식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에서 구매한 단말기라고 해도 2012년도 5월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모두 자급제 기준으로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잠금 해제돼서 출시돼요. 그래서 KT, U+, 알뜰폴 유심도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SK에서 제공하는 앱이라든가 일부 통화 품질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급제 폰도 마찬가지예요. 출고 상태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통신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씩 저희 매장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전 사용자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휴대폰 매장에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신사에 등록해야 돼요. 이걸 확정 기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통신사와 이 기계가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전산에 바르게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유심을 교체한 뒤에요. 2심으로 교체한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꺼달라라고 하는 피싱 문자를 받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킹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유심을 교체한 이후에 이미 새 유심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유출되었었던 IMSI나 IMEI는 정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이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로밍을 하셨어요. 로밍한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로밍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말 깜짝 놀라고 저도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해외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왜 문자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로밍한 상태로 해외에 나가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분은 지금 유심보호 신청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2심 세팅도 안 됩니다. 아마 셀룰러망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제가 해당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몇 개 있는데요. 만약 한국 번호로 문자나 인증이 당분간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해외 체류가 1개월 이상이고 보안 리스크가 걱정되는 경우, 그리고 현재 심을 분실했거나 기기가 도난됐거나 유심이 탈취됐거나 그런 징후가 있는 경우라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딱 추천할게요. 뭐냐면 회선 정지입니다. 정지 상태 자체가 보안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경우에는 현재 번호가 일시정지 상태라면 해커도 번호로는 인증문자 수신이나 통신사 변경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선 정지가 일종의 잠금 상태로 보호받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저는 잠깐은 정지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유심보호 서비스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폰에는 유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에는 기계 고유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된 상태로 통신사 전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심보호 서비스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내 이 유심 번호와 나의 휴대폰의 고유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통신망을 차단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폰이 복제된 이 유심이 다른 폰으로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죠? 휴대폰의 고유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통신사망에서 인지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복제된 유심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유심보호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1차적인 위협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SK 유심 사태 이전에도 사실 많은 피싱 사례들로 매장에는 한 달에 한두 명씩은 꼭 방문하세요. 정말 그런 분들 맞이할 때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사실 이 피싱으로 당장 우리가 처리해야 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또 2차, 3차 피해를 당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우리가 원칙 잘 지키고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확실히 집중하면서 이 시기를 좀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분 좋은 그리고 좋은 일로만 매장에서 뵙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